제가 10년 넘도록 점포 개발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고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원래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었는데 잠금 이후에 건물에 대한 이슈로 갑자기 불법 건축물 등재가 되어 인허가에 문제가 생긴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약서는 되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미리 방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지키는 방패가 바로 이 계약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 스쿨 이용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권리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은 권리금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권리금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장사하던 자리를 넘길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무권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금은 잘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메뉴, 인테리어, 브랜드 컨셉 등 다양한 무기가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SNS 마케팅을 믿고 골목 안쪽에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독특한 컨셉과 마케팅으로 손님이 좀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고객이 너무나 적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결국 2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람 끌어올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다가 몇 개월 만에 양도양수로 매물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게 위치는 한번 결정하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주더라도 좋은 상가를 선택하는 게 안정적인 매장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리금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지 마세요. 잘 선택한 권리금은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 계약서요? 이건 그냥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주는 대로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현재 시설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덕트가 있다면 덕트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하수관에 막힘 현상은 없는지,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인테리어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양도받은 물건에 하수관이 막힌 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뚫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 비용으로 건물 하수관을 다 뚫어버렸으니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로 오븐과 집기들을 다 설치해 놓고 보니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전기 증설을 급하게 해야만 했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때 건물 관련된 전기 증설 이슈가 있어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요, 업종 변경에 필요한 허가 여부를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허가가 안 나오게 되면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끝낼 수 있는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건물에 대한 이슈로 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를 주무관이 거부한 케이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입하면 좋은 특약을 제가 예시로 아예 말씀드릴게요. 양수인이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양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된다. 가능하면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10년 넘도록 점포 개발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고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원래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었는데 잠금 이후에 건물에 대한 이슈로 갑자기 불법 건축물 등재가 되어 인허가에 문제가 생긴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약서는 되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미리 방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지키는 방패가 바로 이 계약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권리금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그래서 권리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월 수익의 어느 정도 수준을 받아야지 적당한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고요?
권리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월 매출의 10개월, 12개월치가 권리금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저 러프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상태를 확인하셔야죠. 바닥, 벽, 천장의 상태가 어떤지, 주방 시설은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화장실의 상태가 어떤지, 냉난방 시설을 인수받을 수가 있는지, 이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만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프랜차이즈는 기존의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없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존 설치된 시설물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내부 짓기를 현재 임차인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권리금 인하 협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카페를 인수했던 적이 있는데요. 커피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실링기, 제가 필요가 없는 그런 물품들이었어요. 이때 저는 내부 짓기를 그 당시 임차인이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1,000만 원 이상 인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협상을 하는 것이 투자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역에 대한 비교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동일한 지역에서만 권리금을 비교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지역에서만 권리금 비교하지 말고 다른 상권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종로구청 상권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이 권리금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종로구청 상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철동의 시세는 어떤지, 익선동의 시세는 어떠한지, 경복궁 상권, 광화문 상권은 어느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지 상권적인 차이와 금액적인 차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범위를 넓혀서 봐야지 권리금 1억의 가치가 비싼 건지 아니면 저렴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음에 드는 상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절대로 티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가게를 봤대요.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와, 여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뱉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루 사이에 그 당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1,000만 원을 올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도 절대로 티내지 마세요. 오히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와이프랑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해도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럼 열심히 장사하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3개월치 월세를 밀린 경우죠. 이럴 땐 권리금은 물론이고 계약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세미나에서 만난 치킨집 사장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좀 잘 됐다라고 하셨는데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게 됐답니다. 결국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됐었고 3개월 지나고 나서 건물주가 강제 퇴거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10개월 정도는 추가적인 운영을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권리금은커녕 지불하지 못했던 월세가 쌓이면서 초기에 투자했었던 보증금도 상당수 차감된 힘든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던 혹시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세는 꼭 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권리금도 보고받고 최대 10년까지의 계약 갱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면 안 된다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세 연체가 300만 원, 월세의 3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할 사유가 됩니다.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연체한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으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로 평온한 마음이에요. 부동산을 내놓은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매장 보러 오는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고깃집 사장님이 가게 정리를 앞두고 이제 물건을 내놓으셨대요. 처음에는 여유가 있으셨죠?
분명히 누군가는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내 가게를 보러 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조급해지시는 거죠. 결국 10개월 만에 겨우 정리가 되셨는데 처음 생각했었던 권리금의 60% 수준으로 가게를 넘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첫 번째, 긴 호흡으로 기다리실 줄 아셔야 돼요. 급하게 정리하려다 보면은 협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매장 정리를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협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계약 직전까지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입장 바꿔서 망해가는 가게에 누가 높은 권리금을 주고 싶을까요?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여러 곳과 이야기하세요. 이건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많겠지만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내 매장을 보러 오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면 노출량을 늘려야 됩니다. 노출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부동산에 내 매물을 내놓는 거죠.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가지고 있는 매물을 다른 부동산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 그런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 곳에서만 내 매물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거래 성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조건이 들어오면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서둘러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더 받으려다가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제 경험상 타이밍을 잘못 놓치게 되면은 크게 손실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1억을 줘도 내가 거래를 안 했어 이야기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저랑 권리금 계약하실 때 3천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항상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에 걸맞는 적절한 권리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권리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는 그만큼의 매출로 돌아오기 때문에 권리금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권리금 관련된 계약서는 꼼꼼하게 아주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권리금은 시설 상태와 지역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월세는 절대로 3개월 이상 밀리지 마세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잃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권리금 협상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평온한 마음 유지를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협상의 기술을 잘 활용하세요. 가장 좋은 협상은요, 당사자 모두가 이득이 있는 협상입니다. 권리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세요.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시세는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권리금을 받고 매장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권리금 계약을 응원합니다.